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감사스마일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 이웃인 노령아님께서 공부거리 카테고리에 부동산 폭락론자들의 심리는 뭘까? 인지 부조화 이론과 폭락론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포스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덧붙여 가지고 한번 오늘 방송에 한번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앞서 최근에 이제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구독자가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독자 이벤트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4단계 때문에 제가 조금 딜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무튼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노을이 형아님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른즈음의 부동산에 반하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폭락론이 오지 않는 8가지 이유에 대해 가지고 글을 감명 깊게 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일도 12년 전에 제가 이제 금융위기 때 집을 갖다가 이제 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살 집 한 채면 뭐 떨어지든 오르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았었고, 또 분양 받았던 그 아파트가 또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미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또 지금도 너무 많이 또 올랐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먼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집값이 한 채가 오르고 떨어지고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일단 우리가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에서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리형아님께서는 이제 단언컨대 예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를 좀 믿지 말아라. 일단은 내 집 한 채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그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이제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고픈 여우가 탐스러운 포도를 발견해가지고 그 포도를 먹기에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닿을 수가 없어서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여우는 포도를 먹는 것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라 맛이 없을 거야. 이제 처음에는 먹고자 했는데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위안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정말 신기하게도 부동산 폭락론자들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을 사려고 노력해도 사기가 힘들고 집값은 자꾸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차피 거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가난한 아빠,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가 이 책을 또 몇 번을 읽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힘든 현실을 맞서기보다 회피하기를 바라는 심리인 거죠. 정말로 근데 부동산 폭락을 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부동산 폭락론자 유튜버를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면 되지 왜 집을 사? 라는 이런 좀 약간 좀 안 맞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조금 더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서울, 경기,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뭐 제가 이걸 갖다 클릭해가지고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방송 시간상 직접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은 교통이 뭐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또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기를 희망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구가 내려가도 수도권 집값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론으로 이제 상승의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급 물량이 감소가 되고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서울 입주량이라든지 경기도 입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3기 신도시로 이제 이런 입주량을 공급량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가 아무리 빨라야 5년, 더 늦어지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공급도 당분간은 4, 5년간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1억의 가치는 또 분명히 다를 것이고, 또 아시겠지만 물가도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랑 지금의 짜장면 가격이 다르듯이 앞으로 10년 후에 또 짜장면 가격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폭락장은 올 것인가? 정말 있었습니다. 폭락장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정말 뭐 완벽한 폭락장이 아니라 지금 도표에서 보시게 되면 상승했다가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침체기를 거쳤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침체기를 거쳤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때가 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IMF가 오지 않은 한은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폭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이제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당분간 뭐 전세로 계속 있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특히 뭐 6억에서 뭐 9억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생각보다 튼튼하고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5G, 그다음에 전기차, 2차전지, 조선, 철강, 수소, 한류, 게임, 바이오, 신소재, 반도체, 이런 엄청난 미래 먹거리들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집은 언제 사야 되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 사야 되냐라고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작년에 집값이, 한 달 전에 집값이 올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민하셨을 때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뭐 저지르고 고민해라 라는 이야기를 뭐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제 방송을 또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정말 뭐 정말 영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가 감당이 될 수 있는 한에서는 충분히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5억짜리 주택이 2년 후에 7억이 된 상태에서 조정장이 오더라도 다시 5억이 될 일은 없습니다. 빠져야 10에서 15% 정도.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만약에 7억짜리를 샀어요, 집을. 그러면 10에서 15%이기 때문에 넉넉 잡고 1억이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속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7억이 샀는데 10억이 됐다. 그렇게 되면 정말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무주택자분들께는 꼭 반드시
그럼 집은 언제 사야 되나? 제 방송 듣고 사셔야 됩니다. 꼭 방송 듣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같이 더운 7월, 8월 달에 사셔야 됩니다. 날씨가 또 선선해지고 뭐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라갑니다. 올 하반기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사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번째는 실거주 한 채는 지금 사야 된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를 평생적으로 나라에서 40년, 50년, 60년을 전세를 갖다가 제공해준다고 하면 저는 집 사지 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도 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나와 보니까 이 집이라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제 주변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군대 동기들한테는 무조건 갭을 끼고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지도가 없었고, 그때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부동산을 입문했었던 단계다 보니까 제 말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죠. 그래도 제 말에 귀를 기울였던 친구들이나 동기생들은 집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가 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두 채, 세 채를 장만해라는 게 아니라 꼭 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만약에 한 채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사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정말 종잣돈이 정말 있다라고 하시면 꼭 하시고,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3기 신도시를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발 폭락론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시면 정말 그러니까 우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설사 그러니까 1주택을 샀는데 떨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7억에 샀는데 6억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분양가보다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40평대, 50평대 같은 경우는. 은평 뉴타운에도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격을 회복했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속상하고 뭐 억울하고 하지만, 그게 뭐 5억짜리를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고, 제가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샀던 금액에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더 비싸게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실거주 한 채는 지금 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섯 번째는 가격이 안 올라도 실거주 한 채는 서둘러야 한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제 DTI라든지 DSR 때문에 이제 대출을 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가격이 안 올라도 이제 실거주 한 채는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내가 무주택인데 종잣돈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스마일을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해당 금액에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번에 1차 사전청약 나왔기 때문에 이런 청약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러면 사전청약을 받으시고 본청약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 3, 4년간은 이제 사전청약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전청약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GTX A 노선이라든지 뭐 지하철 신규 노선, 수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과 그리고 내 직장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까지 판단해서 일자리까지 참고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구의 급감, 집이 넘쳐날 것이다. 정말 이거는 헛소리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일단 헛소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라든지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자체적인 인구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루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인구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앞으로 집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이유가 예전에는 4인 가족이 한 집에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4인 가족이 4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각각 삽니다. 각각 4채의 집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핵가족화, 반려동물 집사님 증가, 1인 가구, 황혼이혼, 비혼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때문에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대수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집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도심 집중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이 뒷받침돼야 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집값이 떨어질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부동산 폭락이 오지 않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노을이 형아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셨던 분들이 바로 그걸 집을 선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감사스마일한테 4월달에 5월달에 3월달 2월달에 오셨던 손님들이 바로 행동에 옮기신 분도 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7월달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분들은 정말 뭐 3, 4, 5월달보다 지금 7월달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 설상 오더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요. 부동산 폭락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본인이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정말 감사스마일을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안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그 이 여우를 보면서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다소 길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제 방송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또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면서 또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무주택자 분들이나 또 집을 살까 말까 많이 망설였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날씨가 정말 더운데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또 시원하게 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자주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을 춤추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